우리 사동 주민 여러분, 좋은 일만 좀 있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꼭 이루어지고 부자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담아서 새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실질적으로 강도 사동 내용들과 함께 동장의 금년에 사동을 어떻게 끌어가는 것이냐를 저는 물어봤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인사말 중에 우리 이제 광명도 이름값을 좀 하자 하는 얘기들을 간혹시켜요. 그래서 그 이제 이름값을 하려면 광명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변화의 시기에 또 변화할 수 있는 틀을 많이 갖춰졌고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를 했던 것들이 이제 결정되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돼서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런 시기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잘 묶어내서 역량을 집중시켜서 이런 일을 제때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시가 개청된 지는 25년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 모여 살기 시작한 건 30년이 넘어가면서 적어도 우리 모든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생부터 시작을 해서 노인들까지 그동안 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참 한결같았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대학을 유치하겠노라고 공약도 많이 넣고 저도 시의원, 도의원, 시장을 할 때마다 대학을 유치하겠노라고 했는데 드디어 그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뭐 그린벨트가 꽤 많죠. 뭐 76% 정도 됐고 지금은 한 69% 정도 됩니다만은 거기에다가 대학은 그린벨트 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린벨트를 풀어서 대학을 넣자면 그린벨트를 풀어주지를 않고 그래서 국제사업으로 진행하는 KTX 역사 앞에 우리는 59만 5천 평을 풀면서 7만 1,000평의 우리가 음악밸리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음악밸리 안에는 어떤 시설을 넣느냐 음악에 대한 기획, 생산, 유통, 소비, 공연 그리고 인재 양성이라는 말을 내서 우리는 대학 부지와 관련된 일들을 좀 숨겨놓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특히 우리 문화산업과 함께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학교들을 음악과 관련된 학교들하고 많이 접근도 했고 접속도 해봤어요. 그러다 작년 가을부터 작년 정확히 하면 9월 달부터 숭실대학교와 우리와 관계를 쭉 모자하면서 그게 부총장, 부청장, 대처장, 재단 이사 이런 사람을 쭉 만나가면서 자기들이 거기도 많은 한계점, 숭실대학교도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필요하고 거기도 필요하고 양장해서 지난 1월 12일 날 양해각서를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에서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숭실대학교는 어느 어떤 학교고 우리가 유치하는 부지는 어디고 얼마큼의 어떤 학과들이 들어오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는 지금부터 109년 전 1897년에 평양에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어찌보면 근대 대학으로서 숭실대학교가 가장 역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연세대학이 1904년인가 만들어지니까요. 그러다가 1937년에 숭실대학교가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학교가 폐교가 됩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다시 1954년도에 중구 저동의 영락교에서 다시 숭실대학교가 재개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1957년에 현재 터전인 숭실 상도동 캠퍼스로 이사를 오게 되죠. 그래서 현재 숭실대학교는 부지는 3만 8천 평 정도 됩니다. 학생 수는 한 2,000평 정도 되고 아마 여기도 숭실대학교를 다닌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어쨌든 숭실대학교 이미 건물로 꽉 찼어요.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도 뭔가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그동안에 7만 1,000평 부지에 한 2만여 평을 인재 양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숭실대학교한테 제안을 하면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그 부지는 지금 현재 KTX 광명 역사에서 자경리 쪽으로 붙어 있고 성태산을 우리 경인고속도로 잘려서 반쪽 남아 있는데 그 산 밑에 2만 평을 주기로 했습니다. 2만 평 물론 숭실대학교 돈 주고 사야죠. 형태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숭실대학교는 어떤 과들이 강명해 오냐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음악과 관련된 일, 소위 공연예술 전문대학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시책으로 추구하는 음악도시 틀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획기적으로 탄력을 붙일 수 있는 여건, 3학년 협동체계, 전문가를 양성하는 내용들 이런 걸로 취해줄 수 있는 아주 크나큰 의미가 있는 학과가 들어오는 것이 큰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나 법대를 들어온 것보다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음악과 관련된 학과가 들어온다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IT 과학정보대학원이 들어옵니다. 여기 디지털공단 우리 951230단이 이미 IT 업종으로서 약 5천 개의 기업이 들어오고 지금 일자리마다 10만 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숭실대학교는 전자계산학과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든 학교예요. 그래서 전산과 관련되는 다른 데보다 IT와 관련된 것이 많이 발전된 학과인 것은 틀림없는데, 거기에 대한 소위 디지털 공단과 3학년 체계를 만드는 데도 강명으로 그걸 만든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T 과학정보대학원, 거기다 조실은 음악과 IT가 접목된 것이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그래서 음악도 전부 다운받아서 쓸 정도로 우리 IT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런 솔루션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거는 평생 교육원 개념이 들어옵니다. 지금 숭실대학교 상수동 캠퍼스에는 평생 교육과 관련해서 3개 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첫째는 음악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전산을 운영하고 있고,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3개의 원을 묶어서 평생 교육원에서 우리 강명으로 기간이 옮겨오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아마 2008년부터는 아마 평생학습원과 관련된 학생들을 강명에서 뽑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것은 언어 교통에 모여드는 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숭실대학교에서 음악원과 관련돼서 공연예술 전문대학을 새로운 학교에 큰 정책적 목표를 만들고 하는 내용들인데, 우리 음악밸리라는 내용에 묶어져 있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것을 우리 숭실대학교를 설득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우리 음악밸리를 이렇게 추진하고 이 내용들을 채워줘서 이곳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미국의 음악도시 중에 내슈빌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있는 건데, 내슈빌이라는 도시 아주 음악도시여서 미국에서 알아주는 도시인데, 거기는 델몬트 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델몬트 대학이. 델몬트 대학이 음악과 관련된 일을 내슈빌을 음악도시로 만드는데 아주 커다란 역할을 실질적으로 했어요. 우리도 벤치마킹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숭실대학교 공연예술 전문대학이 우리 음악밸리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우리 음악밸리의 시너지 효과가 훨씬 커지고 그의 성공 가능성은 60% 넘어선 거 아닌가, 시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차질 없이 우리 만들어서 적어도 한국을 찾는 사람은 저도 강명의 음악밸리를 꼭 한번 다녀가 보는 그런 느낌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우리가 파리를 방문하면 몽마르트 언덕이나 에펠탑을 꼭 보고 오는 것처럼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은 우리 자랑께는 음악밸리가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꼭 다녀가 보는, 가보고 싶은 그런 세계 명소로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과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숭실대학교 제2캠퍼스 여러가 들어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2캠퍼스란 말을 숭실대학교가 언에서 쓴 단어예요. 그 문구를. 그래서 숭실대학교도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의지들, 내용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부분을 읽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 부시장과 그리고 숭실대학교 부총장 간에 둘이 묶어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그 대학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아마 우리 35년 우리 광명시의 25년의 역사 중에 가장 의미 있고 경사스러운 일이고, 또 앞으로도 가장 깊게 뭔가를 던져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인 저로서 8년 동안 했던 일 중에 이 일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가져봅니다. 기타 큰 사건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우리 도의원님들 말씀드리고 시의원님 인사드리고 동장 보고를 받고 여러분 질문에 답하는 순서에 앞서서 우리 큰 사업과 관련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잘 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여러분 우리 사동 동방문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약속을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할 때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무적으로 착각을 자꾸 일으킨 것 같습니다. 1월 25일 날 사실 방문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1월 25일 날 제가 개성공단을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1월 25일 날 개성에 우리시 평통 자문위들과 함께 5만 장의 연탄을 갖고 개성 시내에 있는 타가소를 방문해서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25일 날도 못 갔어요. 그러나 24일 날 저녁에 소아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이 우리 시청에 난입을 해가지고 점거를 당해가지고 25일 밤을 꼬박 24일 밤을 꼬박 세운 관계로 인해서 제가 25일 아침에 6시에 출발했는데 출발을 못했습니다. 25일 아침에 아주 대전쟁을 한번 치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25일 날 도저히 여기 올 상황이 안 돼서 일정을 바꾸라고만 나는 지시를 했는데 뭐 여러 날 바꿔 2월 9일로 갔다 2월 13일로 갔다 2월 3일 갔다 동장이한테 보고를 하네요. 아마 2월 9일 날 또 하려고 보니까 대보름 축제가 있어요. 또 우리 대보름 축제 때문에 하면 또 동에서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같이 가야 되는데 막 그게 문제서 있어가지고 아마 2월 13일 넘겨간 것 같은데 2월 13일 넘으면 다음 주가 되니까 너무 늦어지니까 내가 뭐 어디든가 어느 요일인가 넣어가지고 오전 오후로 나눠서라도 해서 매듭을 지어야지 동순실 2월 중순까지 끌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냥 야단을 쳤더니 또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오신 분들 소개를 챙겨가시면서 중간에 고리 역할을 충실하게 해준 박효진 도의원이 오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강명 사동 출신으로서 복지건설위원장을 맡으면서 시정과 우리 시정을 하는데 역할을 다해 주시는 김선식 의원님, 뭐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라고 이렇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통친회장님 저 뒤에 계시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장달수 우리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님 나주셨습니다. 우리 황미옥 우리 살기 협의회장님 나주셨고 우리 소영분 1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금년에는 뜻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1년 내내 건강하고 행운이 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우리 임순남 우리 동정자문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해 살림을 이끌어 가시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은 드릴 수 없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우리 광명 사동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광명시가 처음 태동한 곳이 광명 사동입니다. 지금 한인 아파트 자리에 광명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광명시가 출발을 했습니다. 벌써 거의 40년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광명사동의 문제는 여러분이나 저나 뭐 다 같이 공감을 하겠습니다만은 우선 재래시장을 비롯한 여기 상권이 좀 잘 돼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문제, 그다음에 주차 문제, 또 이 아주 사거리가 굉장히 번잡합니다. 교통 체증 문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현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지금 광명시에는 새마을시장하고 광명시장이 두 개가 있고 거의 광명동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굉장히 열악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우리 저 김선식 의원도 노력을 많이 하고 저도 좀 같이 해서 재래시장 현대화 1차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도 비가 와도 이제 새지도 않고 전천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중으로 이제 광명시장도 다시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 문제는 제가 그 도의회에서 원체 이 사거리 쪽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시 단위에서는 참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이 사거리 옛날 융창 상호식민형 근거 있는 그쪽 주변에
좀 넓은 빌딩이나 이렇게 부지를 좀 사가지고 주차 타워를 좀 해서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그 돈이 원체 많이 듭니다. 뭐 한 200억에서 한 250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금방 실현되기는 어렵지만은 이것은 도 차원에서 광명시와 좀 협의를 해서 언젠가는 한번 이루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교통 체증 문제가 이제 참 이게 큰 현안입니다. 앞으로 보름만 있으면 이제 경륜장이 개장이 되는데 누구도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개장을 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켜보면 어떤 그 문제점이 도출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선 몇 가지 문제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의 문제 여러 가지 요새 뭐 이 사거리 주변으로 그 오락장이 아마 많이 지금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하다가는 경륜장하고 맞물려서 그런 문제점이 또 같이 병행해서 발생되지 않느냐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치안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는 과연 이 경륜장을 개장해서 광명동 쪽의 상권이 얼마만큼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기대 반 우려 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기대 반 우려 반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새 일부 한간에서는 뭐 지난번에 시민회관 앞에서 걸기대회도 하고 또 여기 파보레나 이런 데 앞에서 뭐 서명도 받고 이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어느 특정 단체, 특정 정당에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모 후보가 앞으로 지방자치 그 30일 날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자기 이름값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걸 보셔야지 그거를 뭐 정당에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비춰가지고 굉장히 저도 곤욕스럽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아니고요.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5년여에 걸쳐서 공사를 해서 개장을 한 열흘 정도를 남겨놓고 그거를 폐쇄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이익이 될 건 우리가 다 광명 시민이 찾아먹고요. 피해가 되는 거는 최소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목감천 문제가 안양천에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도 원체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 백전시장님도 계시지만은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그것이 꼭 광명시만이 아니거든요. 시흥시, 부천시 이런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지금 공사가 한 80% 공정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목감천도 이제 오리때가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이 숭실대학교 유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그 여러분도 신문지상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영어 마을이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영어 마을이 문을 열었고요. 지금 양평과 파주에 영어 마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설을. 근데 그 영어 마을을 하는데 보통 500억에서 한 6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왜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영어에 대한 그 비중 때문에 부모들이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보내고 기력이 압박가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안에 경기도 안에 영어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서는 영어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을 하는데 지금 안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안산의 영어 마을에 좀 문의를 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에도 좀 그걸 하나 좀 영어 마을을 이 서부권이 이 안양, 광명, 부천을 중심해서 하나 만들면 어떠냐고 했더니 그게 도의 입장에서도 이 광명은 또 집가가 비싸서 그 돈이 더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 않냐 해서 이것도 좀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영어 마을을 유치하는 쪽으로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또 있다 그러면 영어 마을 유치를 뭐 지금 단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광명시에 제가 그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학교가 한 40개 학교 있습니다. 이 광명시 관내에. 그래서 그 학교에 어학 실습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절반은 했습니다. 절반은 했는데 지금 절반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35억 정도를 들여서 어학 실습실을 마저 해서 못 부족한 부분을 그거라도 좀 충당을 해서 애들 교육에 좀 업그레이드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광명에 종합운동장이 없습니다. 지금 저기 파주나 김포 이런 조그만 마을에도 도시에도 다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여기다 33만의 인구를 가진 광명시에 지금 종합운동장이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나 도 차원에서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광명의 현안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광명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재정 자립도도 낮고 여러 가지 열악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옆에 계신 백재현 시장님이나 우리 김전식 의원 저 셋이 힘을 합쳐서 하여튼 빨리 광명시가 여타시에 뒤지지 않는 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년 한 해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우리 동정보고에 참석하신 우리 단체장님 그리고 통장님 단전들 반갑습니다. 병선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3년 7개월 동안 여러분 성원 속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했던 일 공약사항을 몇 개 말씀드리고 앞으로 할 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2002년에 나오면서 10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그중에 9개를 실천하고 한 가지만 못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공약을 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꿈동산 어린이 놀이터의 지하 주차장과 놀이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8가지 사업은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하여튼 제가 공약한 걸 다 말씀드리고 한 가지 못한 공약은 노인 문화원 건립입니다. 사실 그 시의원 입장으로서 참 힘든 공약을 했는데 차후에 힘이 되면 여러분과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하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2006년도에 우리 광명시에 큰 사업이 많습니다. 소화 택지 개발 그리고 역세권 개발 그리고 특히 우리 광명동에 중점이 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동에 20개 그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남은 기간 동안 하여튼 시장님과 우리 도의원님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모든 일들을 같이 여기 계신 우리 단체장님 주민과 상의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우리 단체장님들, 통장님들 모든 사업과 직장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특수시책 2건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보고방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동의 인구수는 18,216명으로 시 전체 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자가 8,994명, 여자가 9,222명이며 1,022호로 단독주택이 672호, 아파트가 1,663호, 연립과 다세대가 1,515호이며 나머지가 175호가 있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 동정 성과와 반성입니다. 3페이지에서요. 미흡한 업무 부분에서 주민복지, 문화, 환경 분야의 업무가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지 못한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노인정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의 욕구에 근접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개발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계획으로 직원 친절 교육을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하여 민원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4월 달에는 청사 예벽을 도색하여 청사 환경 부분에서도 깔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하여
관내 순찰 시에는 주민 신고 사항을 우선 방문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장회의와 자생단체 회의, 원래회의 때에도 단체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그 경미한 사항은 즉각 조치하고 현지 조치가 불가한 사항이나 예산이 수반되어 처리가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처리 진행 사항을 수시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는 어르신 환경봉사대가 작년에는 20분, 올해에는 30분이 활동하고 계시며 특히 올해에는 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연초에 식사를 대접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박수들을 치면서 참 좋아들 하셨습니다. 어르신들 덕분에 온 동네가 깨끗합니다. 자생단체 회원들과 통장님들도 골목에서 어르신을 뵐 때에는 목례나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시는 등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프로그램 가지수보다 동민이 선호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중점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단전호흡, 스포츠 댄서, 풍물, 민요교실, 노래교실, 발 마사지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생활 속의 음악도시 강명 만들기에 동참하는 1인 1악기 연주하기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동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설하겠습니다. 또한 소외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인정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단전호흡 교실을 운영하는 방법도 모색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먼저 수해 대책입니다. 2002년도에 강명 사거리에 대규모 하수관 교체 공사를 완료하여 2001년도 이후에는 수해 피해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시유량이 20mm 이상일 시에는 통장님들과 관내 예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관계 부수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해 대책으로는 제설함을 고지대 47개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통별 제설함 비치도를 통장님들께서 소지하고 있어 폭설 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동네 분위기 조성입니다. 강명사동의 어려운 이웃 현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44세대 243명,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도 독거노인이 39명, 편부모 가정이 21가구에 59명, 등록장애인이 620명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에서는 이 이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이웃이 생기면 자생단체장님과 회원님들께서 솔선해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2005년도에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한 많은 실적이 있었습니다. 강명사 동장으로서 시장님께 자랑스럽게 보고 드릴 수 있는 주요 업무입니다. 앞으로도 강명사동 지역 내에서 생기는 일들은 동민과 더불어 머리를 맞대서 의논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하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대책입니다. 체납세 현황은 2006년 1월 1일 현재 5,311건에 7억 2,300만 원이며 시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세와 자동사세의 체납 비율이 전체 체납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징수토록 노력하겠으며 통장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12, 13, 14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명사동 200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는 것은 그 결집력이 참 강해요. 다른 동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 8페이지에 있는 내용처럼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동네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런 동네 모습을 계속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에가 주도적으로 크게 끄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 수질약지 캠퍼스와 관련된 아까 인사말을 드렸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개발기기입니다. 어제 그제 2월 1일자로 주택공사에서 KTX 과면 역사 앞에 23,000평 그 그림이 아마 5월 초쯤이면 아마 우리 시민들한테 선보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우리 시의 아주 얼굴이 되고 랜드마크 그것이 이제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들 채워질 것이냐
여충이에요. 그거는 이제 주택공사 PF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라고 하죠. PF 사업 담당 실무 산장이 우리처럼 KTX가 지나가는 역사입니다. 거기에도 17,000평 부지에 주공에서 PF 사업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아주 대단해요. 이 거기는 이미 확정이 돼가지고 도도 소독산이 222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독산을 넘어가니 7,000평에 그리는 그림보다 23,000평에 그리는 그림이 더 멋있고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아마 그건 호텔도 들을 수고 컨벤션 기능도 들어오고 공명 기능도 들을 거니까 이 시기에 큰 방문 역사가 제대로 진행을 하게 되고 금년에 건축공사 시작돼서 금년 연말쯤 분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약 5,300세대 정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신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1,500세대 아파트를 짓는 걸로 해서 보상은 지금 한 90% 정도 됐어요. 그것도 아마 금년 중에 착공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경전철 사업은 그동안 우리 철산동, 우리 철산 지하철 7호선 철산역 실내체육관 앞, 그다음에 보건소 앞을 거쳐서 송화고등학교 옆을 거쳐서 기아 자동차 후문을 지나서 충현고등학교 옆에서 우리 기아 KTX 역사로 들어가는 그래서 관악역과 연결되는 10.4km 경전철 사업은 우리 시와 정부를 대변해서 그 KDI 한국개발원에서 협상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회의가 지금 21차가 끝났어요. 앞으로 회의는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화된 검증이 교통개발연구원에 나가 있는데 그것이 확인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금년 여름을 전후해서는 이 경전철 사업이 착공이 될 수 있어서 될 수 있게끔 하고 2009년까지를 마무리해서 2010년부터는 우리 대중교통이 KTX역과 직접 연결되는 체계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에 부담을 해야 할 것은 한 250억에서 한 300억 전후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경륜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건물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지금 경륜교가 아마 2월 15일쯤 개통이 되는 걸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한 85% 갔어요. 그래서 2월 17일 날 개장을 하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 청소년이 좋아하는 스타크래프트 그 게임 8강전을 그곳에서 합니다. 아마 금년 오늘 저녁에 우리 청소년들이 적어도 한 몇만 명이 거기에 몰려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게임 방송에서만 생중계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월 10일 날은 다음 주 금요일이죠. SBS 아니 MBC라고 그래. MBC래. 전에 SBS는 MBC로 바뀌었지만 MBC가 신앙 중계를 하면서 레슬링 대회를 저녁에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유료래요. 요금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링 주에 뭐 15만 원이라는 것 같죠 아마. 그 레슬링 대회는 그렇게 받는다냐. 아마 그건 유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마 경륜이 이제 개장을 앞두고 우리 시민들이 우려 반 기대